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수올로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사수올로입니다. 사수올로의 약점이라면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살레르니타나 등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난타전이 쉽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다만 약점인 중원에서의 장악력에서 살레르니타나에게 밀릴 정도는 아니라 사수올로의 핵심인 양 윙어들에게 가는 공의 양 자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엘리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2024년까지는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상하진 않을 듯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딱 이랬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강등로이드를 복용하고 제법 올라간 폼을 보여준 것은 2월부터의 일이었는데 현재도 공격진의 기복이나 수비력 등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일단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은 좀 부족한 편이라서 한 골 정도의 실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력은 이 패턴대로라면 지난 시즌처럼 해를 넘기기 전까지는 불안정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소올로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포르투나 슈타르트와 헤라클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3위의 슈타르트입니다. 중앙에서 점유율을 잡지 못하면 득점력이 뚝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아예 전진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헤라클레스가 승격팀이지만 중앙 싸움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양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장자는 코르도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0위의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뒷심을 상쇄해버리는 것은 높은 선제 실점률입니다. 다만 슈타르트의 현재 페이스를 생각하면 헤라클레스가 원정에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앙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버티는 식으로 나간다면 커버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라우르센, 혼캄프, 난키시, 모코노, 호그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슈타르트가 중앙을 잡지 못하면 부진한 모습을 잘 보이는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헤라클레스가 중앙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일은 잘 없는 편이고요. 후반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해 헤라클레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뮌헨 글라트바흐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2위의 뮌헨 글라트바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양상이 짙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한 페포크가 전반을 마치지도 못하고 빠졌다는 것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볼프스부르크의 약점을 저격하기 위해서라도 3백을 가동하는 등 아예 수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진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라이너, 볼프, 이타쿠라, 지펠, 얀취케, 산체스, 코네, 옴린, 울리히, 페포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9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중앙에서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자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뮌헨 글라트바흐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공략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한 골 정도를 넣어줄 기량은 있는 편이나 후반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등 뒷심이 약한 모습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피셔, 은메차, 엔츠, 호제리우, 카스텔스, 세르니, 라크로이스, 베르나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상당히 탑독 운영은 잘 못하는 편이고 뮌헨 글라트바흐가 아주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따라가는 득점 자체는 해주고 있는 편인데 후반까지 페이스가 유지되는 경우도 잘 없긴 합니다. 무승부도 아주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4위의 제노아입니다. 생각보다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의 폼 자체는 괜찮습니다. 레테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구드문드손이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진도 스트로트만과 바델지 등 제법 중앙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대 득점 자체가 적긴 합니다. 결장자는 메시아스, 바니, 레테귀, 자기엘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8위의 베로나입니다. 공격 방식을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시메온의 이적 이후에는 늘 전방에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애초에 이선 자원들의 개인 기량이나 창의성에 기대고 있는 방식이 큰 효과를 보기는 무리입니다. 몬차와 볼로냐 등 중원에서의 단단함이 보장이 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통제도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결장자는 브라프, 카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공격수와 중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의 존재로 인해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제노아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빌바오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빌바오입니다. 상대가 5백을 쓰기 때문에 역습에 특화된 빌바오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가 공격을 전개할 때 양 윙백이 높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빌바오의 니코와 이냐키가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알바레즈, 에레라, 베르치체, 가르시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8위의 셀타비고입니다. 5백을 가동하는 편이나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해서 수비가 그저 5명을 세워놨다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저지력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없어서 경합 상황에서 무력한 모습인데요. 공격도 측면을 이용한 역습의 강점이 있지만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공격에서는 중원이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리스티치, 타피아, 아이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빌바오의 공격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 셀타비고가 중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지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루트인 측면도 높이 올라가는 셀타비고의 윙백 특성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합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몽펠리에와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3위의 몽펠리에입니다. 화력을 중시하는 편이나 이번 경기에서는 화력도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니스의 중앙 압박 라인의 견고함과 거친 태클도 불사하는 면모로 인해서 전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런 호전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적인 약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노르딘, 오메라기크, 쿠야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니스 입니다. 니스의 경우 속공에 비해서 지공에서의 파괴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 다만 1대1 상황에서 난조를 보이는 몽펠리에를 공략할 적임자는 약 7할에 달하는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보가가 키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클라우데, 아탈, 로톤바, 은다이시미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몽펠리에가 수비 상황에서는 1대1 수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공격성이 속공에 능한 선수들이 많은 니스에게는 오히려 먹잇감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몽펠리에가 공수에서 모두 안 풀리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듯하고요. 니스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